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 박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악화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지루성 피부염은 여름철에도 악화되거든요. 여름철에도 악화되고 겨울철에도 악화되는, 특히 그 사무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히터기를 틀어서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얼굴에 열이 나면서 붉어지고 안면 홍조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 그런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오늘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지루성 피부염은 우리 몸에 피지 분비가 특히 많은 부위가 있죠. 두피, 그리고 이 미간 사이, T존 부위, 그리고 U존 부위, 그리고 귀 주변, 그리고 앞가슴, 이런 부위가 피지 분비량이 많은데요. 이런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 즉 피부염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부위에 이런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볼 부위에 이 노란색의 각질이 덮여 있죠. 물론 이 피부 염증이 있는 피부에 붉은 홍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 모양으로요. 그리고 이마 쪽에는 여드름 같아요. 그죠? 모낭염처럼 여드름처럼 이렇게 발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 소견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사진을 이제 사용하시도록 허락을 해주신 환자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랑 굉장히 치료하면서 많이 친해지신 환자분인데요. 굉장히 깨끗해지셨거든요. 그 사진은 이후에 제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볼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빠지기 전까지, 특징적으로 각질이 생기기 전까지 얇은 각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볼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뭔가 조금 거친 느낌이 있다면 그건 각질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악화가 되면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에도 많이 발생하죠. 실제로 두피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악화가 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를 보시면 이 하얀색의 두피가 정상적인 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붉은색의 넓은 판 모양의 염증이 보이시죠?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 두피 지루성 피부염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심해지시면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의 각질이 올라와 있죠. 인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 비듬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왜냐하면 이 비듬이 옷에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티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알려진 피부과학적인 소견으로는 미생물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곰팡이균, 그리고 면역학적인 이상, 혹은 피지샘의 증식으로 인해서 피지 생산량의 증가가 지루성 피부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멀쩡한 피지선이 갑자기 증식하게 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체에 혈순환이 되지 않게 되면 이 상체 쪽으로, 특히 이 가슴 부위에서부터 이 얼굴 위쪽으로, 혹은 등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두피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안면 홍조에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갱년기 증상도 아닌데 열이 올라오거나 혹은 당황하거나 혹은 조금 정서적으로 자극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열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루성 피부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열순환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수승화강이라고 부르거든요. 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발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이 인체 상부로 올라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열순환 장애로 인한 열성 피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한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가 점점 열성적인 반응, 염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열성 피지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피부 질환으로, 지루성 피부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 두 가지 조절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먹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먹는 것. 특히 입으로 먹는 것 중에 밀가루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밀가루 음식을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면 종류라든지 빵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열량,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신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차가운 음식이에요. 냉성을 가진 음식들도 이 열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열성 피지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제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제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은 오일리한 그런 보습 제품이나 화장품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수면 습관의 패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보통 보면 1시, 2시 넘어서 주무신다든가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적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최소 6시간 이상, 한 7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 열성 피지 현상, 열순환 장애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피부가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가상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